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시장에서는 골디락스, 즉 연준이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표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좀 다시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연준이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한 초 정도 이때 딜레마에 빠진 연준이라는 문구를 제가 당시에 강의를 하면서 많이 썼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은 그런 현상을 보고 제가 딜레마에 빠진 연준이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연준은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단지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돈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어떤 명분이 생기면서 돈을 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명분이 생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자니 시장에 불같은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하는 정책은 금리를 사실상 올리긴 어렵고, 오히려 내년에 빠른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시장의 발언으로 얘기를 하자니 그 발언 한마디로 아주 광기에 휩싸인 주식시장이 나타날까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에 있을 FOMC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거의 높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은 금리의 동결에 무게를 힘을 주고 있는데,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발언 자체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밸런시스트 불황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뭐 생소한 경제 용어일 겁니다. 리처드 쿠라는 연구원이 한 10년 전에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그리고 크루그먼, 그리고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이 모두 인정을 한 노무라 증권의 유명한 수석 연구원입니다. 리처드 쿠라는 사람인데, 이 리처드 쿠가 예전에 적었던 책에 밸런시스트 불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차대조표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불황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 이 리처드 쿠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원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연준의 객원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본시장의 통화정책이라는 데 있어서는 뼈가 굵은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것은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부채 상환에 집중하다가 발생하는 경기 침체 현상을 말한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가계부채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기사를 접하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시 부채 증가율 지금 전 세계 3위예요. 엄청나게 높아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건 연준이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죠. 미국의 소비가 지금 현재 견고하기 때문에 각종 지표들이 좀 내려오더라도 미국의 GDP의 근간인 소비가 무너지지 않아서 이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완만한 하락, 즉 골디락스, 연착륙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연준도 분명히 알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에 빠진 연준이란 뜻이 뭐냐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지금 투자 시장에 엄청난 열기가 언제든지 다시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의 어떤 가이던스 한마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불장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잡으려고 했던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고 이 부채를 갚다 보면은 침체가 온다라고 했죠. 이 침체는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이 나오느냐? 최근 미국 경기 지표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 미국의 소비 지표 중에 대표적인 기업인 월마트가 미국에 디플레가 온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CEO가 발언을 한 건데,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소비 둔화를 우려했다. 실제로 매출이 작년 대비 5% 이상 줄었는데 이 생필품을 제외한,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가 줄었습니다.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연말 소비도 있기 때문에 줄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거의 흐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심지어 월마트 이 CFO는 소비자들이 지난달 하순부터 식료품과 생필품 영역에서도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하순입니다. 이건 월마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체인점인 타겟 역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생필품 빼고는 팔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올 8월부터 10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필수제 그러니까 그 외의 제품들을 제외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들에만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미국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는가? 물론 앞서 소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소비 대비 조금 준 소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어떤 부분들의 흐름의 출발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부터 바이든이 연기했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미국인들의 청년들이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미국 전체 가구를 평균화시켰을 때 가구당 200불의 지출이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합니다. 매월 200불이에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학자금의 상환을 면제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요건 완화 후 11개월간 632명, 그러니까 지난 480명 대비 대폭 증가를 한 건데 그만큼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워서 파산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매월 200불 이상의 추가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 대출로 빠지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소비도 급격하게 줄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 그리고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미 지난 8월, 9월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소비도 분명히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신용카드 결제 연체율 그리고 자동차 대출의 연체,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 시작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소비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전체 소비가 분명히 좋은 것은 있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계를 확인해 보면 실제 미국의 주 소비층들이 젊은 층, 중장년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의 대부분은 50대 이상 노년층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층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노인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그들이 소비를 해주는 것이지 미국 경제의 젊은 층, 중장년층이 그 소비를 이뤄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노년층이 소비를 줄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모든 데이터는 급격하게 빠지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비가 좀 괜찮다라고 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데이터들도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인플레가 잡힌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에 나스닥이 7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불장을 만들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의 대표적인 피들구파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최근에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고요. 또 다른 비둘기파인 보스턴 연은 총재도 추가 긴축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고요. 파월 역시 일주일 전에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추가 긴축 시 주저하지 않겠다.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얼마든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사실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보시죠.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요. 사실 미국 국민들의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니 떨어질 것 같니 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과학적으로 밝혀진 데이터라기보다는 미국인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 것이다. 물건 가격이 계속 비싸질 것이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미래 소비를 땡겨와서 지금 쓰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가격이 더 오를 테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디플레이션, 즉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사는 것보다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사는 게 물건 가격이 더 쌀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인 요 데이터가 사실상 앞으로의 미국인들의 소비와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최근에 예측치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인들의 소비가 앞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미국에서 테일러노믹스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가 미국의 엄청난 소비를 이끌어왔고 그것이 대부분의 데이터를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경제 효과의 파급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콘서트들도 끝나가기 시작한다라면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의 이 지표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소비가 줄고 있고 대부분의 대출에 대한 연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골디락스라는 것은 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연착륙 골디락스를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사이클로 침체가 가기 전에 살아나는 것 정도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아주 큰 사이클에서의 경기 침체를 피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밸런시스트 불황,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이 단어가 내년에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를 반드시 꼭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